자, 그 다음에 활용 문제 한번 얘기해 볼게. 자, 활용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문장제 문제라는 거야. 자, 문장제 문제들은 뭐냐면 문장이 써 있고 그 문장을 네가 수학적 기호로 잘 바꿀 줄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활용 단원이거든. 그리고 문제에서 문장제를 보면서 우리가 미지수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미지수를 세우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이다. 이 두 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니까 구하라는 수 자체를 미지수로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그 구하라는 두 수는 두 홀수다라고 조건을 준 거야. 그럼 우리가 홀수를 어떻게 미지수로 세우는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연속하는 두 수라고 써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연속하는 두 수지. 10, 11 이런 게 연속하는 두 수잖아. 그럼 연속하는 두 수의 성질은 뭐야? 연속하는 두 수의 성질은 더하기 1의 관계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수는 앞의 수를 x라고 두면 뒤의 수를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연속하는 두 수 중 큰 수를 구하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뒤의 수를 x라고 두면은 앞의 수를 뭐라고 설정해도 돼? x-1이다 이렇게 설정하고 해도 돼.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갖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연속하는 세수다라고 주잖아. 그럼 연속하는 세수는 2, 3, 4 이런 게 연속하는 세수잖아요. 그럼 얘도 1 더하기 1 대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가운데를 x라고 두는 게 항상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이거보다 큰 수는 x 플러스 1이고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는 x 마이너스 1을 설정할 수 있지. 그렇게 됐을 때 얘가 계산에 유리한 형태가 많이 나와. 그래서 보통 연속하는 세수는 가운데를 x라고 두고 계산을 하시고요. 만약에 연속하는 세수 중 가장 작은 수라고 물어보면 x-1이라고 그냥 대답을 하고 가장 큰 수를 물어보면 x 플러스1이라고 그냥 대답해서 마무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연속하는 세수는 x-1, x 플러스 1로 우리가 미지수를 세우자. 자, 마지막으로 연속하는 두 홀수, 연속하는 두 짝수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연속하는 두 홀수는 3, 5 이런 거야. 연속하는 두 홀수는 뭐 15랑 17 이런 게 연속하는 두 홀수라고. 그러면 이런 연속하는 두 홀수의 성질은 뭐겠어? 연속하는 두 홀수의 성질은 더하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요? 자, 연속하는 두 짝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연속하는 두 짝수 2, 4. 맞아? 연속하는 두 짝수 20, 22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속하는 두 짝수도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더하기 2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연속하는 두 홀수나 연속하는 두 짝수나 미지수를 세우는 방법은 같아요. 연속하는 두 홀수나 연속하는 두 짝수는 하나를 x라고 두고 또 하나는 x 플러스 2다라고 설정하면 돼. 다만 우리가 홀수니까 이 x가 홀수여야 되겠지? 만약에 두 짝수면 이때 x가 짝수여야 되겠지? 그 조건만 마지막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문제 보면 연속하는 두 홀수다라고 돼 있으니 이때 미지수를 x랑 x 플러스 2다라고 미지수를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두 홀수에 뭐가? 곱이 143이다 라는 거니까 이걸 갖고 문장을 세우면 x 곱하기 x 플러스 2는 143이다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얘가 뭐로 보이셔야 돼요? 얘가 2차 방정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자, 양변이 있고 x의 차수가 2차까지 있으니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보여야 돼.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정리하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동료한끼리 계산해서 는 0으로 만들어 놓고서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는 143이고 이때 143을 이항해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43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인수분해라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무조건 인수분해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게 좋아. 이게 안 되면 근해 공식이나 아니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인수분해부터 보자. 자, 이렇게 큰 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특히 활용단원에서는. 그러면 큰 수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수를 조립제법 해보시고 그거를 조합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143의 공약수 한번 찾아볼까? 143의 약수 한번 찾아볼까? 143은 뭐로 나눠 떨어져? 3 돼, 안 돼? 안 되지. 7 돼, 안 돼? 안 되지. 9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11 돼, 안 돼?
11 되지. 11로 하면 1 하면 11이고 33 남아. 그러니까 3 내면 돼. 아, 143은 11 곱하기 13이구나. 자, 그러면 13과 11 가지고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여기가 빼기가 있다는 건 두 수를 빼겠다는 거고 뺐는데 2가 나오잖아.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3 곱하기 x 마이너스 1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수의 곱이 0이란 뜻은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이란 뜻이죠? 따라서 이때 x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3이랑 1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활용 문제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활용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상식을 동원하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x가 마이너스 13이랑 11 나왔어. 그러면 이거 딱 답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홀수를 물어봤어. 우리가 음수를 홀수다라고 얘기하니? 안 하는 거야. 자연수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는 x를 뭐로만 가지고 와야 돼? 11로 가져와야 되는 상식을 발휘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두 수를 구하라잖아. 이때 두 수를 내가 미지수를 뭐로 뒀어? x랑 x 플러스 2라고 준 거야. 따라서 여기다 11을 대입해서 이때 두 수는 11과 13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활용 문제 단원들 잘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자,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때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학생 수를 구하라고 하지. 보통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미지수로 세우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미지수 세우기는 학생 수를 x라고 세울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165개를 나눠줄 거고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대. 그러면 내가 학생 수를 x라고 세우는 순간 여기 있는 이 문장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 더 세워져.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숨은 미지수라고 해. 그럼 숨은 미지수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여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미지수로 또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다고요?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를 뭐라고씩 세우면 되겠어? x-3이다 라고 세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65개는 학생 수 곱하기 사탕의 개수 하면 나오는 거 이해 갔어요?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165개를 학생 5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은 한 사람이 받는 사탕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 얘를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5, 35, 5, 35, 33개거든? 그럼 둘 곱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학생 수가 x고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x-3이면 둘 곱하면 전체 사탕의 개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관계식은 x 곱하기 x-3은 165다라고 관계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우리 눈에 얘가 뭐로 보이셔야 돼요? 우리 눈에 얘가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자, 2차 방정식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정리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인수분해 하시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 갖고 2차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x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1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65는 0이 되는 거야. 역시나 얘도 숫자가 크지? 이렇게 숫자가 크면 얘를 뭐 해보라고? 소인수분해 해보라고. 그럼 165는 뭐로 나눠지겠어요? 5로 나눠지죠. 그러면은 5, 35, 5, 35 되죠? 33은 3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5랑 3이랑 11을 곱해서 조합해서 얘가 빼기 3을 만들면 돼. 그러면은 5, 3, 15니까 15 빼기 11은 안 나오겠지? 그럼 뭐로 하면 좋을까?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색전해? 나 지금 뭐 하는 거니?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는데 x-3이었어. 너 아까 알고 있었지? 좀 얘기 좀 해줄래? 지금 이제 다 말하고 끝까지. 선생님, x-4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제발 해줘.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럼 사탕의 개수는 뭐라고 세우면 되겠어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다고 하니 x-4라고 세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학생 수가 x고 받는 사탕의 개수가 x-4니까 얘네 둘을 곱하면 165다라고 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165개의 사탕이 있는데
학생 5명한테 똑같이 남김없이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탕의 수는 얘를 5로 나누면 되니까 33개가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내가 학생 5명한테 33개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2 곱하면 165다라는 뜻이지. 따라서 이걸 갖고 식을 세울 때는 학생 수 곱하기 사탕의 개수는 165다라고 식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x 곱하기 x-4는 165다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때 이 식이 우리 눈에 뭐로 보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자, 2차 방정식은 는 0으로 정리하자 그랬어.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5는 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역시나 여기 있는 165가 큰 수이므로 얘를 뭐 하면 되겠어요? 인수분해, 아니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165를 소인수분해하면 5 괜찮아요? 5, 35, 5, 35 괜찮죠? 31이다 나오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3 곱하기 11을 적당히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서 더했을 때 마이너스 4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5랑 3을 곱해보니 15죠? 그래서 15랑 11을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둘 중 한 군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15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이 방정식은 x-15 곱하기 x 플러스 11은 0이다 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0꼴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죠? 따라서 x값이 뭐 나와요? 15나 마이너스 11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x를 뭐로 잡았어, 우리가? 학생 수로 잡았어. 학생 수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학생 수는 15명이다 라는 상식을 동원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몇 개 더 볼게요. 자, 문제 몇 개 더 봅시다. 자,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m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높이를 뭐로 줬냐면 초로 인해서 내가 높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식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지면에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여기다가 물로켓을 팡 하고 썼어. 그러면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이 관계식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5t라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식은 높이니까 내가 t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초 후에 높이를 알 수 있는 식인 거야. 자,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5m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20m라는 거야. 아, 얘가 빵 하고 쏘아 올렸을 때 1초 뒤에는 어디겠다? 20m겠다. 이런 걸 가르쳐주는 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를 가지고 높이를 알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 1번 볼게. 이 물로켓의 높이가 얼마? 높이가 3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인가? 라는 거지. 그럼 이때 초는 t라고 써 있으니까 얘를 t라고 세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30m라는 건 얘는 30이라는 거잖아. 이게 높이니까. 그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는 30이다 이렇게 세우면 돼. 그럼 여기서 내가 t만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t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눈에 이게 뭐로 보여야 돼요? 이 식이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되죠. 자, 선생님이 최고차항의 음수 없게 해야 된다 했어.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을 이쪽으로 이항하시면 돼요. 얘네를 일로 이항하면 이항을 할 때는 이항을 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5t제곱은 플러스 5t제곱으로 넘어가고 플러스 25t는 마이너스 25t로 넘어오면 되겠죠? 플러스 30은 0이다 라고 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5, 25, 30에 공통인수가 보이죠? 공통인수가 뭐가 보여요? 5가 보이죠?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양변을 5로 나눠주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식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걸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5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2, 3은 6,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 되는 거 이해갔지? 그래서 얘는 x-2 곱하기 x-3은 0으로 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t로 해야 되네. t-2 곱하기 t-3은 0이다 라고 만들면 되겠죠. 그럼 이때 t가 뭐 나와요? 2랑 3초죠. 자, 근데 문제에서 30m가 되는 건 쏘는지 몇 초 후인지 구하시라 돼 있으니까 답은 2초 후 또는 3초 후다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근데 이때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물체를 쏘아 올렸다는 건 지구는 중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밑으로 떨어지게 됐지. 그래서 우리가 30m다라고 하는 때는 두 포인트에서 30m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가장 높을 때 빼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몇 초 후인지 얘기할 때 두 개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이 물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리지 몇 초인지 구하시오라 돼 있지. 자,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해석하실 줄 알면 돼요. 자,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높이가 0이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높이가 0이다. 자, 그러면 얘는 0이다라고 식 쓰면 되겠죠? 따라서 식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는 0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안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1로 이항한다 생각해. 그럼 5t 제곱 플러스 25t는 0이다. 다시 5t 제곱 마이너스 25t는 0이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인수분해가 제일 먼저여야 된다 했어. 이거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렇죠. 선생님이 인수분해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다? 인수분해 기본은 공통인수 묶기이다라는 거야. 자, 애들이 생각보다 이게 제일 간편하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거 생각 많이 못 해야 된다 그랬지. 공통인수로 묶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상수항이 없잖아요.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2차 방정식은 공통인수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묶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이 지금 두 개야. 이 두 항에서 공통인수 뭐로 보여야 돼? OT로 보이셔야 돼요. 묶으면 t-5는 0이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a 곱하기 b로 보이시면 돼.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t가 뭐 나왔냐면 t는 0 또는 5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 t 있을 때 얘가 0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근데 당연히 이때 지면에 떨어진다라는 건 상식을 동원해야 된다 했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처음에 쏘아 올릴 때도 0m에 쏘아 올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지면에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 하고 처음에 쏠 때 0m였을 거 아니야. 그럼 지면에 떨어진다는 것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0초 또는 5초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답을 써야 돼? 5초 후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활용 문제는 상식을 동원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을 1cm만큼 늘리고 그러니까 처음 도형이 이 정사각형이었다는 거야. 이해 갔어? 여기서 가로는 2cm 늘리고 세로는 4cm 줄였대. 그래서 뭘 만들었어? 직사각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2cm 제곱이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거지.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다라고 밑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나한테 준 조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70이다라는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관계식을 적어야 될 거야.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자, 가로의 길이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라는 거야? 이만큼이 x야. 이만큼이 2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정사각형은 여기도 x면 여기도 당연히 x지. 그치? 그런데 이때 4cm만큼 줄일 거래. 그러면 얘가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겠지? 그럼 직사각형의 세로는 얼마가 된다는 거야? x-4가 된다는 거야. 수학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분과 전체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전체를 x라고 주고 부분을 4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문제자의 의도, 이걸 출제한 자의 의도는 이 부분을 x-4라고 놓고 풀어라. 이게 의도야. 이게 부분과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꼭 요거를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다 알아냈어. 그래서 관계식을 적으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얼마다? 72다라는 관계식을 적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적고 나면 우리가 이거를 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2차 방정식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있으니까 등식이고 이때 얘를 전개하면은 2차가 최고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로 만들라 했어. 그럼 전개하면 x제곱에 이렇게 개수 2고요. 이렇게 개수 마이너스 4죠.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이죠. 는 72야. 그럼 72를 이항해야 는 0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은 0이다 라고 만들면 돼.
자, 그러면 80을 가지고 적당히 두 수의 곱으로 만들어서 2가 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갖고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특히 0으로 끝나는 건 10의 배수라서 꼭 이런 식으로 써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0 곱하기 8이 80이죠? 근데 둘 빼면 2되죠? 백이라는 건 얘가 마이너스라서 알 수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2가 되고 싶으니까 큰 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x-10 곱하기 x 플러스 8은 0이다 라고 완성이 되고요. 자, 얘가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x는 뭐 나와요? 10이랑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자, 역시나 상식을 동원하자고요. 우리가 처음에 x를 뭐로 둔 거야? x를 한 변의 길이로 둔 거야. 길이는 음수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따라서 이때 x는 뭐라고 가져와야 돼? 10이라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0cm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활용점에서 또 중요한 것은 꼭 단위를 붙여서 끝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일직선의 두 도로를 이렇게 만들었대. 그랬더니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204m 제곱이 되었다.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 지금 도로의 폭을 일정하게 뒀다는 거니까 이 폭이랑 이 폭을 x라는 미지수로 둔 거야. 그렇지? 자,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다 갖다 밀어. 맞아? 밀면은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죠?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나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은 거 우리 알고 계시죠? 얘를 이렇게 밀 수 있어요. 이해 갔어요? 역시나 얘도 어디로 밀면 돼? 요 끝으로 이렇게 밀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요 도형이 이렇게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이 있어요. 자, 요 도형에서 요 길을 이쪽으로 갖다 밀고 요 길을 이 위로 갖다 밀면 그 길을 이렇게 밀게 돼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도로를 제외한 넓이는 여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204m 제곱이라는 거지. 자, 그럼 해볼게. 지금 봐봐. 여기가 20이지. 그리고 여기를 x라고 준 거야. 역시나 부분과 전체야. 그러면 뭐 갖고 푸는 거라고? 20-x 갖고 푸는 거라고. 여기가 20-x가 되는 거야. 자, 얘도 볼게요. 여기가 지금 15죠. 여기가 지금 x죠. 그럼 또 뭐로 보이셔야 돼요? 부분과 전체로 보이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길이를 뭐라고 두면 되는 거야? 15-x라고 두는 거 되는 거야. 그러면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관계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써보면 20-x 곱하기 15-x는 204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쓰면 우리 눈에 얘가 뭐로 보이셔야 돼요? 2차 방정식으로 보여야 돼요. 좌변과 우변이 이미 있고 최고차항이 2차인 거 보이시죠? 얘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전개하면 x제곱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하면 개수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5x, 자, 상수끼리 곱하면 150 곱하기 20이니까 300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는 204야. 그다음에 는 0으로 만들어야 된다 했어. 그래서 204 이항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얘는 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96은 0이다 라고 식을 만들면 돼. 역시나 여기 지금 96이 한 번 여기 다시 쓸게. x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96은 0이라는 식을 할 건데 역시나 이 96이 큰 수죠. 그래서 두 수의 곱을 적당하게 생각하기 어려우면 96을 소인수 분해하라고요. 자, 이거 뭐로 나눠져요? 3. 보여? 그럼 3, 3이고 3이 6이죠? 32는 2의 5제곱인 거 알고 있으면 되게 좋고요. 모르겠으면 해보세요. 그러면은 4, 8에 30이 괜찮죠? 4, 2, 8 등으로 적당히 일단 나눕시다. 자, 이거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서 35 되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얘를 곱하면 10이죠. 이렇게 곱하면 8이야. 10이랑 8 더하면 안 되죠, 35.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라는 것은 더하기니까 무조건 더하기로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4개? 그럼 이거 32였지. 아, 32에다가 3 더하면 35 된다. 보이죠? 그래서 96을 32 곱하기 3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럼 더하면 35 되죠?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이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둘 다 붙이셔야 돼요. 그럼 얘는 x-32 곱하기 x-3은 0이다. 인수분해 되겠죠? 그럼 x 값이 뭐 나와요?
x는 3이랑 32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자, 역시나 쌤이 상식을 동원해야 된다 했잖아. 둘 중 답이 하나거든? 뭐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 자, x가 3이라고 해야 될까? 30이라고 해야 될까? 3이라고 해야 되죠. 왜요? 자, 이때 이 x는요. 20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0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x는요. 15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5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럼 x는 20보다 작고 x는 15보다 작다는 건 정확하게 x는 15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따라서 x는 15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이때 x는 뭐라고 가져온다? 3이라고 가져온다. 따라서 x는 3cm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m니? 3m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갔어요?